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네마 4D가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인 모션 트래커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볼 거예요. 사실상 이제 3D 툴에서 트래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흔해졌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부즈나 PF 트랙 같은 트래킹 소프트웨어들이 많죠. 굉장히 전문화된 트래킹 툴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나 누크나 뭐 디퓨전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어떤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받아오기 위해서 실제 촬영된 라이브 액션에서요. 렌즈 값이라든지 어떤 카메라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3D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런 데서 한번 가공해서 들고 오는 것보다는 바로 그 프로그램 내에서 장착된 어떤 모듈을 통해서 들고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3D 소프트웨어들도 이런 트래킹 프로그램들을 트래킹 모듈들을 많이 탑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시네마 4D 같은 경우는 서드 파티로 계속 사용을 해오다가 불과 이제 몇 버전 전이죠. 그때 트래킹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 가장 반가운 소식이죠. 맥슨이 보통 뭐 모듈들을 다른 어느 서드 파티를 사가지고 보통 죽이는데 굉장히 탁월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것만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스냅4D가 사용되던 캣이라고 하는 서드 파티 플러그인이 있었는데 그거를 흡수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의 모션 트래커랑 거의 흡사하죠. 자, 일단 기능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트래킹 소프트웨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 놓는 게 좋아요. 특히 3D를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라이브 액션에다가 이제 3D의 어떤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또 그걸 토대로 뭔가 재가공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픽화라거나 아티카라는 어떤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크게 뭔가 필요치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장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요, 모션 트래커와 오브젝트 트래커 이 두 개를 나눠서 작업을 할 거예요. 사실 두 개가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거긴 한데 우리는 두 개의 예제로 나눠서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 모션 트래커를 제가 불러왔는데 솔브 카메라라고 하는 것과 모션 트래커라고 하는 소스들이 있습니다. 일단 베이직 코디네이트는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요. 푸티지 부분 보시면요, 영상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렌즈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들어온 영상이 왜곡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실제로 촬영된 카메라의 렌즈 값 있죠. INS 파일 확장 장면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불러와서 보정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왜곡이 생기긴 해요. 근데 크게 뭔가 진짜 렌즈가 옵티컬한 렌즈가 아닌 이상에는 거의 대부분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푸티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제가. 그래서 푸티지를 불러오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이런 영상이 불러와지죠. 그럼 자동으로요, 3840에 2160 픽셀이라고 되어 있는 영상이 불러와지고요.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도 3840에 2160 4K 사이즈죠. 이런 식으로 촬영 소스가 들어와요. 그 지금 뭐 467프레임이고요. 전체적인 어떤 이 오브젝트에 대한 오브젝트라기보다는 이 푸티지에 대한 정보값들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리샘플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샘플링이라고 하는 게 이걸 높이시면은요, 이렇게 해상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적절하게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컴퓨터가 이제 이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얘가 그래픽 카드가 이 읽는 속도 있잖아요. 실제로 뷰포트에서 보여지는 속도가 내가 리얼타임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돼요. 너무 높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낮으면 또 안 되겠죠. 적당한 값을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프레임 스타트, 프레임 스탑 값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몇 프레임까지, 지금 466프레임이잖아요. 내가 몇 프레임까지 푸티지를 사용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 400프레임 온다고 해서 400프레임 이상부터는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는데 실제로 트래킹을 잡을 때 스탑하는 리미트를 어디까지 줄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뭐 끝까지 주죠. 그래놓고 우리가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서 잘라서 쓰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스케일 값이에요. 그냥 스케일 값이라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위치 값입니다. 그냥 그래서 뭐 큰 중요한 값은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움직였을 때
지금 카메라를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값들을 보정해주는 값인데 풀푸티지로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비지빌리티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가 좀 어둡거나 이랬을 때요. 이거를 밝혀줘가지고 뭔가 우리가 푸티지를 트래킹 잡을 때 조금 더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서 이미지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루미너스 기준으로 잡을 때는 아무래도 필요한 부분이도 하겠죠. 크리에이트 백그라운드 오브젝트 하시면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오브젝트 형태로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백그라운드 형태로 이미지를 많이 불러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컬러에다가 제가 이렇게 불러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불러왔을 때 사용되는 거예요. 플레이를 하시려면은 에디터에서 애니메이션 프리뷰, 애니메이트 프리뷰 하시면 이렇게 프리뷰가 되죠. 요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2D 트래킹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면이기 때문에 2D 트래킹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보시면 number of track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여기서 내가 어떤 트래킹을 잡을 때 죄송합니다. 트래킹을 잡을 때 포인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샘플링 값과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3D에서 많이 사용되는 샘플링 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샘플 값 뭐 이런 것처럼 여기에 내가 어떤 점을 찍어서 경로를 추적을 할 건데 그 경로를 추적할 점들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number of track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확실히 좋긴 하겠지만 사실 적당한 값이 좋아요. 이것도 너무 많으면은 쓰레기 값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걷어내는데도 또 굉장히 힘이 들고,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쓰레기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컴퓨터가 이 소프트웨어가 인지하는 어떤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트래킹이 제대로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미니멈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그 점들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크리에이트 오토 트랙 누르시면 이렇게 트랙 나와요. 그죠? 이게 300개의 점들 가지고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경계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얘가 임의로 찍어 넣는 거예요. 그죠? 자, 딜리트 한 다음에요. 제가 스페이싱 값을 5 정도로 낮춰보고 이거를 600개, 500개 정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페이싱 값들이 서로 엄청 교차하죠. 딜리트 하시고 제가 50개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넓게 퍼지죠. 넓게 퍼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요. 적당한 값으로 적당하게 쪼아주는 게 또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겹쳐 있으면 또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내가 트래킹을 가장 잘 잡을 것 같은 소프트웨어 생각했을 때 나는 여기다가 놓으면 잘 잡을 것 같아 하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이 정도로 디폴트 값으로 놔볼게요. 여기 auto replace lost track이라고 하는 거는요, 트래킹을 걸었을 때 이 포인트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움직일 때 이 포인트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선택된 포인트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카메라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카메라가 이쪽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이 씬이 바깥으로 프레임 아웃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혹은 프레임 아웃 됐다가 다시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내가 트래킹을 잡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어. 뭐가 쑥 지나갔다가 다시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런 포인트들이 유실이 돼요. 그래서 그런 유실된 트랙 포인트들을 다시 재생산해주는 역할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체해주는 거예요. 새 걸로. 그래서 보통 이거는 항상 틱 해놓고 활성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쓰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토 트랙을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오토 트랙을 누르면 이렇게 트래킹이 걸려요. 프로세싱 프레임 해가지고요 쭉 올라가고 있죠. 다 걸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 됐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트래킹이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트랙 포인트들이 많이 유실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방금 오토 트랙 옆에 요거 있죠, 화살표. 요걸 눌러주시면 지금 이 가는 방향에서 유실되어 있던, 그러니까 찍히지 않았던 점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다시 생산해주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 포인트들을 생산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찍어주면서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생기냐면 보통 이제 이 컴퓨터 성능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뭐 넘버 오브 트랙이라든지 스페이싱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영상 있죠. 푸티지.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모션 트래커를 걸어주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성능, 그걸 받쳐주는 하드웨어 성능들이 적절하게 섞여줘야지 이게 좀 완벽하게 구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좀 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트래킹 같은 경우도요, 한 번에 쭉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찾아주고 수정하고 보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션 트래커도 뒤에 보시면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게 있어요. 또 즉 만들어진 거에다가 한 번 더 보완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벽하게 잡힐 거면은 사실 이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기능이 없겠죠. 근데 했더니 조금 뭔가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 보정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은 이 리컨스트럭션에서 한 번 더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없던 것들이 조금 더 생겨났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래킹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뒤쪽으로 좀 없네라고 하면 뒤쪽으로 한 번 더 또 클릭해 주시면은 찾아 나가요, 얘가. 그죠? 이쪽에 지금 우리가 잡혀 있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프로세싱 프레임이라고 해서 또 이전 프레임으로 또 돌아가면서 찾아주고 있죠. 유실된 것들을 재고정해 준다. 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잡혔죠, 지금. 그래서 어떤 부분들 보면은 유실된 부분들도 생기긴 하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계속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덜 잡혔다 싶으면은 한 번 더 걸어주면 또 되겠죠. 지금 프레임이 굉장히 길어요. 게다가 또 4K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4K 정도 사이즈를 여기서 트래킹 잡는 게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요소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트랙을 여러 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됐죠? 이런 식으로 렌더가 됐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미니멈 랭스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올려 볼게요. 어떻게 돼요? 뭐가 사라지죠. 이건 뭐냐면 이제 트랙을 필터링 해주는 기능들 중에 하나인데요. 길이값, 즉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애들이나 다른 애들 보면은 이렇게 계속 살아있는 애들이 있는데 불필요하게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사라져요. 지금 중앙에서. 그죠? 이런 애들을 이걸로 제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전체 길이를 만약에 뭐 466프레임이다. 근데 막 200프레임 때 사라진 애들도 있고 280프레임 사라진 애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애들을 걸러내주는 거예요. 좀 길이대 대비 짧은 애들을 에버리지 밑으로 떨어지는 애들은 다 잘라준다라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활용을 좀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모션 트래커 그래프 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키프레임 모드로 트랙 포인트가 잡혀 있는 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니멈 렌스 같은 경우는 줄여서 볼게요. 지금 120으로 돼 있죠. 상단이 이렇게 Y축으로 120개로 돼 있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렌스 값 줄인다.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길이보다 짧은 것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죠? 확인할 수가 있죠. 긴 것들만 살아남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엑셀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활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래프로 보통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프로 놓고 H축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H키, H축이 아니죠. 엑셀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었죠. 속도 대비 짧은 것들을 처리해주는 값이다.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볼게요. 스피드, 엑셀레이션 여기서 볼게요. 엑셀레이션에서 보시면 좀 더 확인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최대치만 남겨놓고 잘라버리는 거라 보시면 돼요. 최대치 초과하는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준 다음에 좀 더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더 정리해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러 스레졸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에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러를 줄여주는 거죠. 점점. 이거는 이제 그래프보다는 키에서 확인하시는 게 더 빠르죠. 에러가 많죠? 지금 색깔 보시면 포인트도 이렇게 많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줄여준다고 보시면. 그래서 에러를 볼 수 있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스피드를 볼 수 있는 거, 애셀레이션을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놓고 보통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프랑 이 트랙 포인트랑. 자, 그 다음에 매뉴얼 트래킹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매뉴얼 트래킹 자체를 우리가 카메라 앵글을 트래킹 하는데 쓰지는 않아요. 잘 오브젝트 트래킹 할 때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트래킹을 잡아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매뉴얼 트래킹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일단 딜리트를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50장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스톱 50으로 잡아 놓고요. 이제 여기서 우클릭하시면은 Create User Track Here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포인트가 생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움직이는 오브젝트 혹은 내가 경로를 추적해야 되는 오브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오브젝트에다가 이 트래커를 하나 찍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커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사이즈, 서치 이런 게 있죠. 안에 있는 이 박스 있죠. 이게 패턴 사이즈예요. 패턴이에요. 패턴. 이거는 서치 부분이에요. 서치 사이즈 영역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이걸 포인트로 딱 찍어요. 아 여기쯤에 있는 애를 찍을 거야. 딱 찍고 얘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색깔이 요 정도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패턴을 잡는 게 이 패턴 사이즈고요. 요 영역에서 나는 얘네들이 움직일 거야 라는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이즈 값이 이렇게 패턴 사이즈 값이다. 요거는 서치 사이즈 값이다. 그리고 필터 되는 필터링의 컬러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작업한 게 완벽하게 딱 구성이 돼 있어. 그러면은 락 걸어놓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냥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수정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 내부에 보이는 이 패턴 사이즈를 서클로 보일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사각형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패턴이 정확한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원형을 가지고 있는 패턴인 경우에는 이렇게 서클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버추얼 키프레임즈라고 있죠. 버추얼 키프레임즈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트랙을 잡잖아요. 그럼 트랙 포인트에다가 어떤 오류 값이나 혹은 어떤 정의된 값에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키를 하나 더 추가시켜 가지고 포인트를 좀 더 보완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트랙 포인트를 잘 찍어 놓은 어떤 옵션에서는 업데이트해서 사용할 일은 별로 없는데 이제 매뉴얼 트래킹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고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트랙 포인트들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 그럴 때는 한 번씩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트랙 포인트가 한두 개고 트랙 포인트 마커 같은 게 찍혀 있다면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다. 트랙 포인트를 많이 심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앞에 이 오토매틱 트래킹 준 것처럼요. 그런 식의 어떤 형태를 구사하고 싶을 땐 이제 버추얼 키프레임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이렇게 해놓고 앞에 제가 이 푸티지에 50프레임까지만 이제 걸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도 50프레임까지만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고 트래킹해서 제가 여기 매뉴얼 트랙을 누르셔도 되고요. 수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채널, 그러니까 양방향이죠. 양방향 트래킹으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매뉴얼 트래킹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매뉴얼 트랙이 된 것 같은데 볼까요? 네, 걸렸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모션 트래커 그래프를 열어서 보시면요, 이렇게 트래킹 잡혀있는 키가 보이죠. H키 눌러서 다 볼게요. 버추얼 키프레임을 클릭하시면 저기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는 프레임 구간마다 10프레임 구간마다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마다 키프레임을 재생산해 가지고요, 새로운 모션 트래킹 모션 트래커 매뉴얼 모션 트래커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서 한 번 더
오류를 수정해주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벌 몇 프레임 간격으로 줄 거냐 이런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error, threshold exceeded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이제 에러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임계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threshold라고 하는 그 값을 초과하는 애들한테는 이 키를 줘가지고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계값을 낮추시면요, 이렇게 보정을 하는 키프레임이 나옵니다.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초과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들 있죠.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트래킹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사용을 잘 안 해요. 사용을 잘 안 하고 썼기 때문에 뭐 이게 버추얼 키프레임을 줬을 때랑 안 줬을 때랑 뭐 큰 어떤 이점을 받아 본 적은 없기 때문에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루미넌스라는 거 있죠. 이거는 여기 트랙 뷰 있잖아요. 트랙 뷰로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서 옵션을 정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루미넌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RGB 값을 합친, 그러니까는 밝고 어두운 부분, 그걸 경계로 해서 트래킹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레드다. 레드 쪽만 밝아지죠. 그 다음에 그린이다. 그린 쪽. 그 다음에 블루. 인핸스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미지가 좀 뭉개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좀 더 컨트라스트는 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그냥 레드 값으로 설정을 해놓고 보면은 이런데 픽셀이 깨지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임의로 뭉개가지고 색을 좀 번지게 만든 다음에 좀 더 선택하기 쉽게, 그러니까 패턴 사이즈를 좀 더 구별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디폴트 같은 경우는 옵션에서 지정한 거 있죠. 여기 트랙 비헤이비어에서 설정한 값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옵션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디폴트 패턴 사이즈와 디폴트 서치 사이즈가 있는데요. 자, 여기 트래킹 뷰에서 보시면 안에 네모난 게 하나 있고요. 밖에 네모난 게 하나 있죠. 자, 이 안쪽에 네모난 거, 이게 패턴 사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패턴 박스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점 같은 걸 찍을 때는 정확하게 색이 구별되거나 아니면은 RGB 값이 구별되는 곳에다가 딱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트래킹을 할 때 우리가 마커를 찍는다 봅시다. 마커에다가 딱 찍어주는 거예요. 마커 중앙에다가 딱 찍어주는 거고요. 그 마커의 형태에 맞게끔 잡아주는 거는 이 패턴 사이즈예요. 패턴 박스를 가지고 형태에 맞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 서클로 돼 있는 패턴이거나 아니면 사각형으로 된 패턴이거나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죠. 여기서 패턴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바깥에 있는 거, 얘가 서치 박스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패턴 박스 주변에 이 영역 안에 이 패턴 박스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주변 바운더리의 경계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치 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턴 사이즈와 서치 박스 사이즈를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 스퀘어라고 있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값이에요. 이게 처음에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1350, 1350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설정이고요. 스퀘어가 기본 디폴트 값이라는 거에서 바꿀 수는 있어요. 트랙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작업할 때 한번 볼 거긴 한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show tracks 하면요, 트랙만 나와요. 그 다음에 트랙스 패스 하면은 패스까지 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ne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고요.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매뉴얼 트래킹 같은 거 하기 전에 오토매틱 트래킹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체크포인트가 굉장히 많다고요. 굉장히 많은 경우, 복잡한 영상의 경우는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연산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켜놓음으로 해서도 메모리가 손실이 좀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끄고 키고 해가지고 조금 프리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패턴 박스 보이게 할 거니 서치 박스 보이게 할 거니 이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옵션 키는 알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커서가 있는 쪽 이렇게 확대가 되죠.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잡고 그냥 움직이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여기서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키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오브젝트 트래커 프리픽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오브젝트 트래킹 할 때 한번 해볼 건데요. 프리픽스를 붙여 넣으면 예를 들어서 프리픽스라는 건 앞에 매핑하는 거예요. 숫자를 매핑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은 똑같이 우리가 조인트에서 뭐 조인트 1, 조인트 2, 조인트 3, 조인트 4 되잖아요. 레프트 라이트를 만들면 어때요? 그냥 레프트도 조인트 1, 조인트 2, 조인트 3고 라이트도 조인트 1, 조인트 2, 조인트 3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더플리케이트를 할 때 어떻게 앞에다가 L 언더바 뭐 조인트 1, 뭐 R 언더바 조인트 1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프리픽스를 붙이죠. 그게 프리픽스예요. 그거를 이제 뭐 엔지니어링 쪽이나 프로그래밍 쪽에서 앞에다가 이제 매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핑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거 매핑을 해서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매뉴얼 트래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브젝트 트래킹 할 때 공부를 해볼 거고요. 여기서 delete select 여기서 delete select 해가지고 싹 지워줍니다. 자, 오토 트래킹으로 갈게요. 다시. 그래서 풀 프레임으로 놓고 풀 푸티지로 놓고요. 150프레임까지는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 예제 갖고 할 건 아니에요. 이 예제가 이렇게 이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좀 이뻐 보이는 예제로 바꿔서 작업을 할 겁니다. 할 때는 리샘플링도 한 60 정도로 잡아 놓을게요. 조금 더 화질이 좋은 형태로 만들어 놓고요. 329 Create Auto Track 400개 정도 해볼까요? Create Delete 한 다음에 Create Auto Track 오케이. 그 다음에 Auto Track 눌러주시면 되죠. 다 됐죠? 그죠? 근데 이런데 보면은 사라지는 로스트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죠? 로스트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슈어 트랙 패스까지 다 볼게요. 로스트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한 번 더 걸어줄게요. 한 번에 다 걸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로스트 되는 것들이 많고 리플레이스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계속 여기서 솎아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또 얼추 만들어진 것 같아요. 확대해서 좀 볼게요. 지금 여기에 트랙 포인트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그죠 만들어졌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유실되기 직전에 지금 제가 이거를 키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이쪽에는 지금 안 생긴 것 같아요. 그죠? 포인트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추가시켜가지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데가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포인트 부분은 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오토 트랙을. 이런 데는 인식을 못하고 지금 다른 쪽에 엣지 부분에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유실되는 게 많은데 일단 한번 지우고 제가 350개만 하고요. 18 정도로 한 다음에 Create Auto Track을 한번 해볼게요. 450 Auto Track Delete Auto Track 이거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갖다 놓고요. 이 상태로 제가 오토 트랙 한번 다시 눌러 볼게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잡혔죠. 나머지 것들이 다 로스트 되네요. 다시 한 번 더 딜리트 하신 다음에 이쪽 것만 하나 옮겨서 이렇게 붙여놓고 오토 트랙을 한번 할게요. 지금 자꾸 선택된 부분만 지금 트랙이 잡히죠. 오토 트랙 한번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다 잡혔죠. 이거를 푸티지를 다시 푸티지 놓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이 거의 완벽하게 다 잡혀 있네요. 자, 이 상태로 해놓고 한 번 더 당겨 볼게요. 좀 남아 있다라는 거, 이렇게 걸린다라는 거는 트래킹이 좀 덜 잡힌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로스트돼서 리플레이스 되어야 되는 트랙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괜찮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쓰레기 값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트랙 그래픽뷰에서 보죠. 그러면은 이제 쓰레기 값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스레졸드 갖고 줘도 되는 건데 사실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설정을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이제 크레이트 마스크를 눌러가지고요. 트래킹이 잘 잡힐 것 같은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선택을 해줘 볼게요. 한번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포인트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exclude from mask, include 하시면 include 되는 거고요. exclude 하시면 여기만 빼고 나머지 거 선택되는 거예요. include 하신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키프레임을 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얘네들 키프레임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렉탱글 셀렉션 선택해 가지고요. 약간 좀 버벅거리네요. 그죠?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무브 툴 가지고 옮겨서 이렇게 영역을 재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오토 업데이트 트랙이 켜져 있죠. 그러면은 뭔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뭔가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옮겨서 마스킹을 주듯이 우리가 마스크 따가지고요 영역 주듯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역 안에 들어오는 애들은 다 살아 있어 줬으면 좋겠다 이거 뜻이겠죠. 여기도 좀 옮겨 놓을게요. 원래 이 정도까지 버벅거리지는 않는데 제 녹화하는 맥 프로가 좀 마탱을 갔어요. 빨리 돈 벌어서 맥 프로 좋은 거 사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서 끝까지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지금 또 많이 벗어났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하는 거는 좀 귀찮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주면은 이렇게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첫 프레임을 가신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여기 보시면 3D 솔브라는 게 있습니다. 솔브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Full 3D Reconstruction, 그 Nodal Pen, Planar, 트래기가 있는데 트래기가 아니라 트랙입니다. 자, Full 3D Reconstruction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3D 카메라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만 있는 거, 로테이션만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플래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패닝되는 영상이 있죠. 좌우로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패닝되는 영상들에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그때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는데 서로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패닝이 되던 말건 이걸로 다 써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포칼 랭스, known and constant, unknown, but constan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포칼 랭스가 이제 초점에 대한 거리잖아요. 포칼. 이 거리를 예를 들면은 모른다 이랬을 때 놓고 사용하는 거고요. unknown 모르는데 이건 일정하게다. 속도가 일정하게 초점 거리가 뭐 멀어지거나 가까워진다 이거고요. 이걸 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각 포칼 렌스 값과 센서 사이즈 값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매뉴얼로. 이게 어떤 렌즈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 렌즈
이제 판매처나 구매처 혹은 사이트 제작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렌즈 값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기입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수평 각도나 세로에 대한 어떤 각도들도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죠. 이제 락 solved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solved를 하기 전, 그러니까 run 3D solver를 하기 전에 해도 되고 하고 나서 해도 돼요. 뭐냐면 솔버를 해서 더 이상 손을 댈 게 없는 이제 완벽한 트래킹을 잡았잖아요. 그럼 락킹을 걸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2D 트래킹 우리 매뉴얼 트래킹에서 락을 걸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락킹을 걸어주는 거예요. 트래킹에서. 자, 그래서 여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틱을 하고 해요. 그 다음에 run 3D solver 클릭해 주시면은 얘가 데이터를 쭉 뽑아내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3D 카메라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퍼스펙티브로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겁나니까 자꾸 제가 이거를 카메라 2D 모드 지금 디폴트 카메라를 설정하시고 솔브 카메라를 한번 놔볼게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 값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뭔가 랭스 값이 굉장히 크네요. 그죠? 카메라 값이 지금 되게 큰 것 같은데 뭔가 이걸로 볼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죠. 퍼스펙티브가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죠? 디폴트 카메라로 줬는데도 지금 뭐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이걸로 볼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길목에 이렇게 잡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축을 잡아줘요 보통. 근데 축을 잡아주지 않고요. 예를 들면은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 어차피 길이 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그냥. 그래서 이쯤이 지금 이 중간쯤 되겠구나 세팅한 다음에 그냥 움직여줘요. 완벽하게 잡혔죠 거의.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그 그리드 있잖아요. 그리드의 어떤 면을 맞춰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작업해 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create vector constraint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거를 마이크로 사이즈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다가 넣고 볼게요. 그냥 웁스 왜 이렇게 들어가죠?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션이 어디에 있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뷰포트 상에서 이 앵글을 만들어줘요. 여기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다 해볼까?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퍼스펙티브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결과값은 똑같아요. 이거를 이 포지션 값 위치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우고요. 예를 들어서 지우지 말고 그냥 할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X축과 Y축과 Z축에 대한 어떤 거리 간격을 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퍼스펙티브를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랑 예를 들어서 여기랑 간격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액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X축 기준이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랭스 값을 안다 이럴 때는 지금 X축 잠시만요. X축 X축 기준이겠죠. 거리를 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거리를 측정을 해주는 거고요. 모른다 이러면은 알아서 지가 거리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m 정도 된다 거리가. 그러면 이렇게 5m 거리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스피어를 놓으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거겠죠. 약간 기울어져 보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걸 지울게요. 지우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게 뭐 Y축이다. 잠시만요. 이게 Z축으로 가야 될까요? X축으로 가야 될까요? Y축으로 해볼까요 한번? 축이 뒤집어져 버렸죠. 이거는 지금 잘못된 벡터 선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해 볼까요? 그 다음에 Z축이다. 그 다음에 None. 그래서 이까지 거리가 뭐 200cm다.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쓸 수가 있겠죠. 지금 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초점 거리가 멀어졌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래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점을 3개 정도 찍어주시면 이렇게 퍼스펙티브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지금 약간 좀 꼬이긴 했거든요. 살짝 지금 들렸죠. 이게 영상 자체가요. 넌으로 해놓고 볼게요. 그냥 영상 자체가 약간 실제로는 오르막길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내리막길이에요. 이게 약간 만들어진 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좀 애매해요. 이렇게 플래너로 놓고 플래너 같은 경우는 크레이트 플랜 눌러주시면 이렇게 플랜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약간의 로테이션들을 살짝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플랜을 만들어서 길을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너무 많이 조절했죠? 조금 줄일게요. 이 정도,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기울기도 살짝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좋죠.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기울기를 잡고 얘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지죠.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길에서 이렇게 길을 모델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조금 더 뭔가 디벨롭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값에 대해서 디벨롭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기능들은요. 실전에 투입을 하면서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소스 가지고는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굉장히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우리가 실전에서 쓰는 예제에서 쓰일 샘플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 모션 트래커를 꺼내 주시고요. 제가 소스를 여기다 공유를 해놨어요.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후티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후티지를 하나 불러올 거예요. 어떤 걸 불러올 거냐면은 드론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하나 불러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K 사이즈의 이미지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샘플링을 제가 90%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100%까지 올려볼까요? 100%까지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풀 푸티지로 해놓고요. 오케이. 2D 트래킹 가셔가지고 이제 넘버 오브 트랙을 제가 한 400개 정도로 한번 적을게요. 그 다음에 공간 사이즈를 15 정도로 두고 크리에이트 오토 트랙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히죠. 딜리트 하고요. 600개 정도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 정도 하니까는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샘플을 달 거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요. 뭔가 제가 샘플을 달려고 하는 거예요. 모델링을 하긴 할 텐데 일단 지금 딜리트를 해놓고요. 800개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면은 얼추 괜찮을 것 같아요. 1200개 정도. 딜리트 크리에이트 오토 트랙 1500개 1500개 정도 하니까 이런 데도 조금 생기죠. 3000개 정도 해볼게요. Delete auto track, create auto track.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좀 지형지물이 좀 보이죠. 면적이 넓고 사실 포인트 트랙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어요. 딱 이 루미너스나 이런 데 적합한 이미지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죠? 확대해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메뉴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걸로 볼게요. 그냥. 보시면은 지금 요런데 이제 포인트들이 있죠. 포인트들을 잡아서 트랙을 해도 되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계속 보완을 해줄 거라서요. 이렇게 풀푸티지로 해놓고 일단 3000개 정도 한 다음에 세그먼트 15, 19 정도 해볼까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3 정도 해볼까요? 확실히 좀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분포가 돼 있죠. 이런 데는 사실 트랙을 잡진 않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오토 트랙 하고 나서 지울 겁니다. 646프레임인데요. 이걸 다 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씬이 돌아가거든요. 그죠? 여기를 다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쓸 씬은 사실 요 정도만 쓸 거예요. 우리가 샘플 작업을 하면서 좀 볼 부분들이어가지고 한 300프레임 정도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푸티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탑 프레임을 300프레임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세이브 하신 다음에 오토 트랙을 한번 눌러줄게요. 프로세싱 프레임 진행되고 있죠. 자, 1차로 일단 트랙이 다 됐는데요. 보시면은 사라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더 눌러가지고 프로세싱 한번 더 해줍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보시면은 이런 데도 유실되는 게 좀 많죠. 지금 한 번 더 잡아보시면 프로세싱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아마 유실된 부분들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정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트랙 포인트들이 나오죠. 지금 아무래도 유실되는 포인트들이 좀 많아요. 처음에 만들 때보다요. 이렇게 진행되면서 유실되는 포인트들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여기 풀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앵글이 바뀌면서 사라지잖아요. 지금 이 면적에서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일단 2D 트래킹을 이 정도로 해놓고 3D 솔버에서 예를 들면은 자 솔버즈 모드를 풀 3D 리스크 컨스트럭션으로 해놓고요. unknown but constant 그다음에 rock solved data 틱 하신 다음에 run 3D solver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3D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3D 솔버가 끝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카메라 뷰를 한번 돌려서 볼게요. 이쪽에서 그죠? 이렇게 작업이 끝나 있습니다. 지금 퍼스펙티브로 좀 해볼게요. 이렇게 그죠? 카메라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금 카메라 앵글 대비 이렇게 면적이 만들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풀 푸티지를 해서 볼게요. 이거는 약간 이제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좀 버벅거리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자, 리컨스트럭션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프리셋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리뷰, 미디엄 퀄리티, 하이 퀄리티, 커스텀 이렇게 있죠.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번 계산을 해놓고 계산된 값을 지우는 게 아니라요. 그 계산된 값에다가 한 번 더 엎어서 또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터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 클래스에서 설명드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클래스를 주죠. 그다음 클래스 콜라이더를 줘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그냥 플레이했을 때는요. 읍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하이퍼럽스를 줄게요. 이렇게 접힌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터레이션을 제가 2번 정도 계산한다고 볼게요.
아까보다 어때요? 좀 더 천이 더 뻣뻣해졌죠. 그러니까 스티프니스를 준 것처럼 경도가 뻣뻣해졌다기보다는요. 계산을 계속 해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이 없이 계속 이렇게 중첩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결과값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산값이 많을수록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값이 올라가겠죠. 지금 이게 최대치가 3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그죠? 3이 최대치예요. 하이 퀄리티에서는. 여기 이제 푸티지 서브 샘플링 같은 경우는 영상의 해상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해상도가 굉장히 낮은 영상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샘플링을 잡을 때 그 해상도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해상도가 높다, 4K, 6K, 10K다 이러면은 이제 너무 해상도가 높은데 반해서 이 샘플링 값이 작으면은 사실 디테일을 더 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 프로세싱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뭐 2, 3 수치를 씩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가 높을 때 무조건 좋다, 뭐 낮을 때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해상도에 맞게끔 바뀌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 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거를 찍을 때 이제 우리가 점으로 이렇게 폴리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밀도 값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형태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형태가 잘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패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점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 점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사실은 정확한 이미지의 형태를 보여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의 퀄리티를 보여줄 때는 이렇게까지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델링 부분에서 좀 디테일을 내가 리컨스트럭션에서 그러니까 메쉬를 작업할 때 모델링 부분에서 좀 더 뭔가 효과를 더 혹은 더 이득을 더 보겠다라고 하면은 패치 사이즈 같은 걸 좀 더 늘려주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150까지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 뭐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까지 올리는 경우는 잘 없고요. 200, 뭐 150 이 정도가 사실은 거의 리미트라고 보시면 돼요. 200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이건 가는 길에. 여기 텍스처 디테일 같은 경우는 이미지 해상도가 깨져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텍스처의 어떤 디테일도를 높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상당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분명히 높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좋긴 한데 재건하는데 좀 충분한 도움을 주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잘 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가 정의를 해놓은 어떤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요. 하이스트 값에서 사실 0.5 이상으로 접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불러 들어오는 영상들이 뭐 깨져 있는 영상들을 사실 우리가 푸티지를 가지고 트래킹 잡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바꾸는 기능은 아니에요. 이 앵글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카메라가 각도가 돌아가는 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 때 이 각도를 돌아가는 거를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각도가 낮으면은 꺾임에서 각도가 적어지면은 이제 꺾여 보이는 게 좀 덜해 보인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분명히 내가 한 15도를 꺾여야 되는데 4도, 5도 정도로 이렇게 들려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각도 값들을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각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0에서 15도 이 상태에서 조금 조절을 해주긴 하는데 이 이상이 올라가면은 어떤 탓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많이 올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에리어 웨이트와 포토메트릭 웨이트가 있는데 두 개가 거의 같은 말로 쓰이는데요. 메쉬를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제너레이트 메쉬를 할 때, 메쉬를 만들어낼 때 그 메쉬 덩어리 조각당의 어떤 웨이트 값인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 조각이 커지기 때문에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게 값이 좀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 좀 더 세밀한 조각으로 만들어주긴 해요. 근데 이제 평면인 경우 값을 높여서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평면이 아니라 굉장히 지면이 지금처럼 좀 복잡한 경우 이럴 때는 값을 낮춰서 사용을 하겠죠.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개수라든지요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모드가 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constraint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벡터를 넣기도 애매해요. 어디가 x축인지 y축인지 z축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헷갈리는 축이란 말이에요. 이게 딱 어떤 직선 코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래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실은 면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면적들이 일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면적인 면적을 만들어내는 데는 별로 여기서는 유용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벡터를 쓰기도 하고 플래너를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세로축이나 가로축이 명확하다 이러면은 벡터를 많이 쓰고요. 평면이다 이러면 플래너를 많이 써요. 근데 조금 복잡한 씬이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포지션을 써가지고요. 어떠한 지점에다가 이렇게 콕 찍어줍니다. 읍스,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아이고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스피어 같은 거 하나 놔요. 이렇게. 그럼 이 지점에 이렇게 스피어가 정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앵글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이 상태로 해놓고 약간 꺾여 있는데 이거 잠깐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요쯤에 찍어볼까요? 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좀 더 정확하네요. 그죠? 이거 끄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찍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찍어 놓고 아까로 세팅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높을 수도 있어서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80 정도? 덴시티 값도 모델링을 좀 해야 되긴 해서 100 정도 줘볼까? 그다음에 덴시티도 7 정도 줄게요. 그냥 이 정도 해도 아마 렌더 타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걸어보시면은 프로세싱 타임이 엄청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그냥 사실 중간에 스탑이 안 되기 때문에 껐다가 다시 켜야 돼요. 세이브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 제너레이트 포인트 클라우드를 할게요. 100 이상 주게 되면은 제 경험상 그냥 뻗더라고요. 그냥 거의 100까지는 걸어본 적이 있는데 덴시티 포인트 같은 경우도 이제 최대가 8이잖아요. 8까지 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로 한 다음에 일단 왜냐면 지금 하이 퀄러티 자체가 요 값이거든요. 근데 이제 패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줘요. 많이 주기 때문에 이 정도 한번 줘서 제너레이트 포인트 클라우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딩 카메라 해서 카메라 뷰에서 보고 있는 어떤 이 포인트들의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포인트들이 쌓여 있어 이렇게 구름처럼 보이는 뭐 그런 것들 느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정지를 했다가 패치 사이즈를 조절을 좀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값들은 사실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필터 스몰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런 데 있죠. 요런 데에서도 이제 클라우드가 생기고 나중에 메쉬를 할 때 메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그룹들, 작은 이 뭉쳐있는 그룹들은 내가 제외를 하고 렌더링을 걸겠다. 이 뜻인 거예요. 렌더링이라기보다는 이제 옵티마이즈 패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옵티마이징 패치스라고 해서 뜨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이 퀄러티일 때는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에다가도 포인트 클라우드나 메쉬를 주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게 패치 사이즈 100으로 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정도로 낮출게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포인트 클라우드 다 만들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vertex color tag 생기면서 이렇게 씬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이 됩니다. 폴리곤으로요. 자 그래서 이걸 카메라 뷰를 잠깐 끄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렌더링이 되진 않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고
자, 이거를 이렇게 가서 볼게요. 그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치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공간을 구성을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패치 사이즈들을 올리거나 하면은 요것들이 커지면서 이미지들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골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모델링의 어떤 베이스먼트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스냅4D에서 트래킹 잡을 때 사실 이걸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베이스먼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모델링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게 모델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메쉬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제너레이터 메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리어 웨이트, 포토메트릭 웨이트가 있죠. 이거는 뭐 값이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값이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냐면은 여기 에리어 웨이트와 포토메트릭 웨이트 값이 높게 되면은 큰 면적 있죠. 넓은 면적 대비 폴리곤을 생성을 하는데 이 값들이 높아 버리면은 그 면적에 큰 면적들을 많이 지우면서요, 촘촘한 면적들을 기준으로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넓은 면적을 표현하지 못하고요, 아주 디테일한 면적들만 조사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면적들이 이 포인트 클라우드 대비 많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적절한 값들은 사실 얘네들을 좀 낮게 잡아주는 거. 그렇게 되면은 넓은 면적 대비 촘촘한 면적들을 만들긴 하는데 그 넓은 면적에다가 고루고루 분포해가지고 만들어내거든요. 이 웨이트 값들이 작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값들이 최소화되면 최소화될수록 좀 더 디테일한 영역들이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얘네들을 제가 제로제로로 한번 해볼게요. 세이브하고 제너레이트 메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아마 제로제로로 하게 되면은 계산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요, 조금 더 수치를 높여서 렌더링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세이브를 해놓고 제너레이트 메쉬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아요. Running Scene Mesh Solver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 이 촘촘한 간격들을 메쉬, 즉 지오메트리 형태로 뽑아주는 거예요. 폴리곤 형태로 뽑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계속 걸어볼게요. 오케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메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포인트 클라우드 끄고요. 그다음에 얘도 지워버릴게요. 어때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퐁 태그 값을 줘가지고요, 이렇게 아이고야, 이 정도 줘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스무싱 같은 걸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은 모델링을 수정하면 되고 지울 부분들은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이런 식으로 메쉬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다시 카메라 뷰로 돌려가지고요, 얘도 제가 잠깐 꺼놓을게요. 이거를 아까 디폴트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20에 10 정도로 해가지고요, 다시 세이브 한 다음에 제너레이트 메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조금 수치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처럼 면적이 꽉꽉 채워지면서 디테일을 표현해주는 게 맞는지, 좀 면적을 듬성듬성 만들면서 디테일을 채워주는 게 훨씬 더 작업하는데 편리한지는 이 부분들을 계속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한 번에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서너 번 정도 값들을 조금 높이고 조금 더 줄이고 완전히 높이고 이것들을 왔다 갔다 병행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되면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보시는 것처럼 수치가 높아지니까 어때요? 훨씬 더 촘촘해지긴 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넓은 면적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잘려 나가면서 원래 형태였던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전의 걸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새로 만든 거, 이게 이전 거 이렇죠 지금. 그래서 뭐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작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면적이 뭐 적냐 많냐 이 차이기 때문에요. 이건 지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아까처럼 이제 최종적인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펑 태그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그럼 좀 면적이 조금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날려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스무싱을 줬죠. 스무싱을 주는 이유는 이제 면적을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면적 대비 좀 이렇게 막 튀어나온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지금 잘려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분들은 정리 좀 해줄 수 있으면은 정리를 해주면 좋고요.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저기 브러쉬 같은 거 있잖아요. 브러쉬. 그래서 이걸로 레디우스 값을 조금 줄여가지고요.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를 줘가지고요. 15 정도 줄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좀 다듬어 주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일단은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전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이 카메라 뷰에서 보는 것처럼 매핑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매터리얼 하나 만들어요. 일단 컬러로 설정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미지 맵으로 썼던 거 있잖아요. 이걸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yes. 저장을 하는 거예요. 텍스트 파일에다가. 그래서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지금 심플 모드고 엑스트라 세컨드로 돼 있죠. 일단 캘큘레이트 하시면 23.976 프레임으로 작업된 거, 24p로 작업된 거죠 지금. 자, 요거를 에디터에 보시면 이제 애니메이트 프리뷰를 틱 하셔야지 실제로 프리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넣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언틱 해볼게요 일단은.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UVW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쫙 펴져 버리잖아요. 메쉬가 그죠? 메쉬래. 텍스처가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그냥 프론탈로 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맵이 돌아가도 그냥 이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프론탈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팔로워가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매핑으로 바꾸고요. 이 카메라를 이 솔브 카메라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가 바뀌어도 맵 소스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프론탈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이렇게 깔끔하게 튀어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하이드해서 볼게요. 자, 이런 부분이 나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촘촘하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이 부분만 지금 이렇게 메쉬가 생기는 바람에 이 부분들은 사실 기준점을 토대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좀 놓여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리막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델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모델링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도 선택해가지고요. 좀 내려주시고 수정을 해주는 거 이렇게 면을 좀 펴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해서 이거를 면을 잡아서 당길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금 모델링 형태거든요. 그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쓱 올라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요. 플랜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로테이션을 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모델링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세팅을 해줘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어 넣을게요. 쏘리. 이걸 그냥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죠.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세그먼트를 조금 더 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줬어요 지금. 그죠? 이렇게 주시고요. 요거를 조금 더 옆으로 늘릴게요. 이렇게 잡고, 아이고,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을게요. 살짝. 원래 이거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면적이 있잖아요. 요거를 비슷하게 잡아주신 거죠. 요렇게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자, 일단 이걸 에디터블 하신 다음에 포인트 선택해서 브러쉬 툴 가지고요. 일단 서페이스를 하시고 100개 정도 주신 다음에 이거를 제가 풀 값을 스트렝스 마이너스 50 정도 낮추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에디터블 컨트롤 A 브러쉬 이거를 스미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스미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풀보다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엮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겠습니다. 휠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죠. 이 부분도 이렇게 잡아볼게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더 정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실제로 이 형태가 맞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브러쉬 가지고 일단 서페이스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좀 밀어 넣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쪽도 좀 내리막길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 경계로 해서, 그죠? 이 부분 경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트랜스 값을 조금 올릴게요. 이렇게. 이걸 휠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은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뭐 Shift 키 누르고 올리면 레디우스 값, Shift 키를 한 번 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스트렝스 값, 그냥 휠 마우스만 Shift 키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레디우스 값,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마이너스 30 잡아놓고
이렇게 약간 지금 형태를 잡아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사실 이런 지형 지물들은 포인트 클라우드 잡을 때 좀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좋고요. 제가 이 지형 지물을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면적이 제가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기법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적합한 씬이기도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했을 때 좀 손을 많이 한번 대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스미어를 가지고 너무 들어갔죠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스무스 값 가지고요. 쏘리 50 정도 주고 위로 좀 올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조금씩 잡아줄게요. 면적이 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채워주시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렇게 선택하셔서 옆으로 좀 쭉 늘려줄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쪽도 이렇게 와서 한번 툭 꺾어주시고 이 윗부분들은 좀 이렇게 러프하게 선택하셔가지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좀 이렇게 밀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러프하게 선택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어때요? 좀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시고 이렇게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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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봅시다. 조금씩 더 만져볼게요. 스트렝스를 100으로 해서 일단 스무스 값을 줘서 이쪽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면을 이런 식으로 봅시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new s in mesh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는 매뉴얼로 내가 작업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어차피 이 두 씬의 어떤 섀도우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셀프 섀도잉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컴플리트 세팅 하셔가지고 셀프 섀도잉은 안 줄게요. 그냥 지네들끼리 생기는 섀도잉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뽑아낼 겁니다. 따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그죠? 이런 부분들도 선택하셔가지고 조금 올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볼까요? 얼추 그냥 어떤 이렇게 원래 산이 가지고 있던 면적을 만든 것 같긴 한데요. 이거를 그룹을 시켜가지고 SCN이 했습니다. 가려볼게요. 잠깐. 어떤 느낌이죠? 좀 더 이쪽은 경사가 더 져 있겠네요. 그죠? 보기에는 이쪽이 더 경사가 져 있어요. 서페이스 마이너스로 주셔가지고 좀 더 경사가 확연하게 이렇게 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봤을 때 그죠? 이쪽 부분들도 훨씬 더 경사가 심하게 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 부분들은 좀 그래도 평면이죠. 그죠? 살짝. 그래서 지금하고 크게 벗어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이 뒤쪽인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이런 부분들은
앉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이구야. 그죠. 뒤쪽 부분이다. 여기는 포인트 선택하시면 되겠죠. 뒤쪽이니까 좀 이렇게 뒤로 내려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쪽까지는 안 갈 거기 때문에 이쪽만 면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면이 뒤집혔네요.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부드럽게 되죠. 지금 하이퍼업스를 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조금 더 손을 댈게요. 그러면 컨트롤 A, 브러쉬 30, 20 이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제 씬에서 이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만 이렇게 좀 각을 지기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각이 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이것보다는 사실 디테일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메쉬를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제가 오케이 이 부분도 조금 그냥 내립시다. 이거 한 김에 30 서페이스 이렇게 좀 내릴게요. 차라리 이 부분도 자 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일단 이 두 개는 제가 하나 카피를 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 카피해서 얘를 이제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오리지널로 선택해 보시고 이거를 하시고 일단 하이퍼랩스 끌게요. 이 상태로 지금 이 메쉬와 이 메쉬 스무싱을 조금 뺄게요. 이 상태로 제가 Connect Object Delete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럽스에 넣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하이퍼럽스는 1 정도씩만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이미 이쪽에 지금 굉장히 뭐가 많이 들어갔네요. 그죠? 이걸 조금 볼게요. 이거는 스무싱을 끕시다.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단 하이퍼럽스 1테만 줄게요. 이렇게 주시고 이 정도 하신 다음에 선택해서 Connect Object Delete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상태로 볼게요. 이건 지우시면 되죠. 이제 이것도 셀렉션도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요. 카메라, 퍼스펙티브, 사이즈, 어떻게 카메라 이렇게 16대 9 정도 아닐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메시가 좀 끊어져 있긴 하는데 사실 뭐 이거를 렌더링 걸 건 아니에요. 이건 렌더링 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서피스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냥 찢어지든 어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장난질을 쳐줄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메쉬를 지금 저가 정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모션 트래커에서 이런 옵션들을 좀 더 조절을 하셔가지고요. 패치 사이즈라든지요, 덴시티 값들을 좀 더 올리셔가지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디테일을 잡아주시는 거 그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리고 예제다 보니까 조금 라이트하게 가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총 이제 두 번의 어떤 수업으로 제가 나눠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거 모션 트래킹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디벨롭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고요. 2부에서 이제 최종 작업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